안녕하세요. 신화부동산 창세명 공인중개사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셨나요? 벌써 2024년 1월도 반이 지나갑니다. 시간 정말 빠르네요. 2024년 1월이 되면서 부동산 보유자든 부동산 매수 희망자든 화성시, 특히 서부 지역에 대해서 많은 문의가 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부동산 종목별로 전반적인 분위기를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이 영상 보시면 따로 부동산에 문의 안 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부동산 분위기가 매우 좋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인구가 늘어나는 그리고 호재가 많은 화성시라고 해도 역시나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좋지 않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과거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받았던 대출의 이자 증가 때문이겠죠. 매수할 때에 비해서 담보대출 금리가 많게는 3배, 적게는 2배 이상 올랐는데요. 경기도 안 좋으면서 현재 각자의 생활이 힘들어지다 보니 미래를 위한 투자인 부동산을 포기하려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매수 희망자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에 대한 가치보다 현재 대출이자와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 관망하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부터 부동산 종목 하나씩 현재 분위기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토지입니다. 토지 같은 경우 송산그린시티가 생기는 송산면부터 아래 기아자동차가 있는 우정읍과 장안면까지 할 것 없이 화성시 서부지역 전체적으로 매수 우위 시장으로 분위기는 좋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토지를 매수할 때 토지라는 종목은 매달 임대료를 받는 상품이 아니다 보니 다른 종류와는 다르게 대출을 많이 받지 않고 대부분 현금으로 사는 분위기였는데요. 그러나 2020년부터 우리나라 부동산이 전체적으로 폭등하면서 토지 또한 하나의 투자 상품으로 많은 분들께서 토지담보대출을 60%에서 80%까지 받고 매수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금리가 많이 오르게 되어 버티지 못한 보유자의 토지들이 여기저기에 수많은 매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보다는 줄었지만 과거 투자에 성공하신 분들 또는 지금 경기가 어려우니 급매나 좋은 위치에 나온 토지를 투자하시려는 분들이 화성시 서부 지역의 미래를 보고 지속적으로 매수 문의는 오는 상태입니다만 과거보다 많이 줄은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유튜브에서 화성시 여러 지역별 분석도 하였지만 상당히 땅이 넓고 각 지역마다 각각의 호재가 있어서 지금도 계속해서 문의는 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잠깐 금매에 대한 저의 생각을 덧붙이자면 금매라고 하면 엄청 싸게 나온 매물로 생각하실 텐데요. 지금의 금매는 현재 형성된 시세의 반값 이런 수준의 금매는 없습니다. 현재의 금매라고 하면 과거 2021년 또는 2022년에 거래한 금액에서 매수하면서 발생한 취등록세와 중개수수료 등의 비용을 더한 금액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2021년도와 2022년도에도 토지 가격은 그리 싸지 않았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게다가 2023년에는 거의 거래가 없었다 보니 현재 토지 시장에서 완전 저렴한 금매는 거의 없는 상황들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금매 개념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특히 송산면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신도시와 산업단지 등 특급 호재를 가지고 있는 지역인데요. 이런 송산면의 금매 개념은 싸다는 내용보다도 과거의 주요 지역에 투자했던 위치 좋은 물건들이 매물로 나오는 상황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경기가 좋았으면 나오지 않는 위치의 매물인 거죠. 과거 한창 투자 붐이 불 때는 좋은 위치의 토지는 금액에 크게 상관없이 계약됐었는데요. 그 당시 막상 내가 알아볼 때는 좋은 위치의 토지는 다 팔린 상황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위치도 찾아서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결론은 토지는 경기가 좋지는 않지만 꾸준히 매수 문의는 있는 상태다 라고 정리 드리겠습니다. 이제 공장과 창고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공장과 창고 같은 경우에는 매매와 임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매매 같은 경우에는 위치 좋은 곳은 경기 상관없이 잘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역과 도로의 상황 그리고 규모로 인하여 가격의 차이가 있지만 시세를 말씀드려 보면요. 지어진 지 10년 이상 된 공장과 창고 같은 경우는 구축으로 보는데요. 대략적으로 토지 건물 포함해서 평당 350만원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어진 지 5년 안쪽으로 된 공장과 창고 매물 같은 경우는 신축으로 보는데요. 평당 350만원에서 450만원까지 형성되어 있습니다. 화성시에 이전하는 기업들 대부분 화성시보다 서울에 가까운 지역의 기업들인데요. 기업 대표님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기존에 있던 곳과 비교했을 때 화성시의 토지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안산시흥의 시와 반월공단의 공장 포함 토지 가격은 평당 8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도 하니까요. 그리고 건축비가 많이 올라간 이유도 있겠죠. 예를 들어 설명드려보면 위치 괜찮은 곳에 계획관리의 산업형 토지 100평에 평당 200만원에 매입하고 토목공사를 평당 30만원 정도 들었다고 했을 때 토지 원가는 평당 230만원이 되고 토지대는 2억 3천만원이 됩니다. 여기에다가 계획관리는 건폐율 40%니까 공장 또는 창고를 40평을 짓는다고 하면 지금의 건축비는 설계부터 건축까지 모든 부대 비용을 포함하여 평당 450만원 정도 하니까요. 건축비는 40평에 450만원을 곱하면 1억 8천만원이 되고
토지대 2억 3천만원과 건축 일괄 비용 1억 8천을 합치면 4억 1천만원이 되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장이 있는 토지는 상태에 따라서 일괄 평당 350만원에서 400만원 정도 하니까요. 100평이면 3억 5천에서 4억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 직접 짓는 것과 금액에 큰 차이가 없고 오히려 공사하는 기간과 공사 중에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보니 기존 건축된 공장과 창고는 거래가 잘 되고 있습니다. 임대를 살펴보면요, 화성시 서부지역 어느 곳을 보더라도 빡빡하게 공장과 창고가 지어진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눈으로 보면 이렇게 많지만 막상 임대 매물을 찾아보면 거의 전멸입니다. 제가 며칠 전까지 창고 임대 찾는 고객분이 계셔서 화성시 전체를 두고 헤집어 봤는데요. 찾아서 결국 계약은 했지만 괜찮은 매물이 없어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임대 가격의 시세는 구축 같은 경우는 평당 27,000원 정도, 신축 같은 경우는 평당 3만원 정도, 거기에다가 단독마당이 있으면 평당 35,000원까지 형성이 되어 있고 계약이 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60평 구축 창고는 임대료가 150만원, 신축은 180만원에서 단독마당 있으면 200만원까지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매물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의 상가를 살펴보면 상가 같은 경우에는 사실 크게 움직임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보여집니다. 물론 남양이나 향남 그리고 봉담 등 도시지역에 위치 좋은 곳은 권리금을 받고 나오기도 하겠지만 일부일 뿐이고, 대부분 상가의 임대료는 바닥이며 특히 화성시 서부지역에 도로변에 있는 근생상가는 공실도 많고 공실이 많으니 수익률이 떨어져서 매매도 거의 되지 않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코로나 이후 상가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서 직접 가서 먹는 것보다는 배달시켜 먹는 게 많이 늘어난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경기가 전반적으로 안 좋은 곳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리고 부동산도 많이 없어졌죠. 단독주택이나 단독주택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매물 종목은 동탄 포함하여 화성시 전 지역이 같다고 보여집니다. 더 넓게 보면 서울 주요 지역 말고는 전국이 다 같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동탄, 향남, 남양, 봉담, 새솔동에 있든 아니면 도시외 지역, 송산면, 마도면 어디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문의가 거의 끊긴 상황입니다. 물론 바다가 보이는 경치가 매우 좋은 지역은 특수지역으로 약간 예외는 있습니다. 단독주택지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크다 보니 일반인은 공급하지 못하고 시행사나 건설사에서 많이 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2020년에서 2021년까지 분양한 시행사들은 모두 완판하여 성공하였지만 2022년에서 2023년까지 분양한 시행사들은 분양이 안 되어 부도난 곳이 많습니다. 시행은 타이밍이다 라는 말을 정말 절실하게 느낍니다. 다음으로 다가구 주택 살펴보면요, 임대부터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화성시 전 지역에 기업과 일자리가 많아서 그런지 원룸, 투룸, 쓰리룸 등 전반적으로 공실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월세인 상황이고요. 전세 같은 경우는 아직도 전세 사기 사건이 전국에서 진행 중이라 임차인들이 꺼리는 상황입니다. 매매 같은 경우는 금리가 오르면서 투자 수익률이 떨어지다 보니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임대 수요는 꾸준히 있다 보니 매물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금리가 조금이라도 떨어진다면 기존 건축된 구축 같은 경우 매매는 잘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이유는 역시나 건축비가 올랐기 때문이죠. 토지를 사서 신축으로 건축한다고 했을 때 지금 형성된 매매 시세보다 높을 것은 당연하게 예상할 수 있고, 임대료 또한 공급보다 수요가 많아서 높게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송산면으로 예를 들어 원룸 월세는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는 45만원 정도, 투룸 월세는 보증금 500에서 1000만원에 월세는 55에서 70만원 정도, 쓰리룸 월세는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는 70에서 85만원까지 형성되어 있는데요. 공실이 없습니다. 물론 상태가 안 좋은 매물은 몇 개 있겠지만요. 매매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한 동에 10세대 정도 되는 다가구가 9에서 10억 선 정도 형성되어 있습니다. 규모에 따라 15억 선까지는 있고요. 매매가 10억을 기준으로 월세는 450에서 500만원 정도 수익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제가 왜 다가구를 따로 빼서 설명드리냐면요, 당연히 전세 사기 등 리스크도 있고 수익률도 높지는 않지만 앞으로 송산면이나 마도면 같은 경우 남측 산업단지가 분양하면, 그리고 송산그린시티 서측이 착공을 하면서 평택 고덕신도시처럼 전국의 건설 인력들이 몰리게 될 것이고요. 원래는 여기저기 모든 땅에 다가구 주택이 건축되는 모습을 예상되었으나 건축비와 전세 사기 등으로 기존 건축업자들의 이동이 힘들다 보니 앞으로 임대료는 더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다 보면 기존 토지 보유주들께서 다가구 건축을 스스로 많이 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그러다 향후 금리가 어느 정도 내려가서 안정화되면 다가구 수익률 또한 올라가겠죠. 그러면서 결국에 많은 다가구 건축업자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까지 2024년 1월 현재 화성시 서부 지역의 토지, 공장과 창고, 상가, 단독주택과 단독주택지, 다가구 주택의 시장 상황이었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부동산 흐름과 종목별 투자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